이곳 충북 괴산 지역은 독특하게도 옥수수를 심기 위해서 밭작물을 한 자리에 옥수수를 베어내고 그 멀칭 사이 옥수수던 자리 그 옆에다가 바로 배추를 심습니다. 이게 이모작을 하는데 이 밭의 경우는 삼모작을 한 겁니다. 봄에 브로콜리를 하고 브로콜리 수확한 다음에 그 자리에 또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를 베어낸 자리에 양배추를 심은 겁니다. 먼저 나온 잎만 크고 지금 새 잎은 나오지 않고 성장이 멈춘 상태. 날씨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적절한 기후에 따라서 양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애들이 성장하다 멈춘 상태입니다. 이 상태라면 도저히 정상 출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형 배추가 됐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차이가 확연히 날 겁니다. 보통 이런 때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? 이렇게 뭐 저기 한 거는 생각한 건 처음이고 이제 이런 상태는 이제 해서 농약사나 이런 또 그 식물에 좀 많이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는 질소질보다도 이제 아미노산 제제 쪽으로다가 좀 연면 시비를 좀 하든지 아니면 관주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 연면 시비를 하고 나서도 신통치 않아요. 네. 느낌이 그렇더라고.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있으면 지금 거의 알이 차는 상태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입술을 봐서는 알이 인저 속에 이제 작게 이렇게 되거든. 목적은 이 상황에서 속이 차오르게 하고, 그렇죠? 정상 배추 가까이 차오르게 하고 수확까지 유지시킬 수 있겠느냐. 1차는 요 알개와 모두싹을 각각 500배로 희석을 해서 3일 간격 2번 살포를 하고 3일 후에 그게 길어봐야 6, 7일 걸리죠. 차오르는 정도로 상황을 보고 차오른다. 성장이 좀 자극을 받아서 제대로 올라가는 것 같다 하면 그때는 다시 모두싹과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칼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치는 겁니다. 한 번 내지 2번. 칼슘을 주면 억제될 걸로 생각하지만 십자학과 작물은 정해진 양의 칼슘을 정해진 횟수만 준다면 절대 억제되지 않고 잎이 두꺼워지고 기름 바르는 것처럼 반질반질하면서 속이 더 오히려 잘 차오릅니다. 만약에 날씨가 뜨거울 때 또는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 아미노산 인주로 너무 재촉을 하잖아요. 그럼 물음병이 또 와버려요. 너무 심하게 재촉을 하면. 그래서 칼슘의 적정 비율이 부족하면 이런 균형이 깨집니다. 모두싹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보통 알고 계시는 황이 갖고 있는 살균 살충제 역할 외에 칼슘이나 영양소들을 잘 이동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요. 네, 물질 운반 기작이라고 합니다. 뭐든지 과하면 안 되지만 촉매제를 믿고 정량을 쓰셔도 됩니다. 다만 한 번에 많이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이 정도 좋아졌는데 농약 굳이 쓸 필요 있을까요? 굳이 영양제 더 줘야 되나 할 만큼 좋아지면 돈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거죠. 당연하죠. 그렇죠. 품질이 좋아지고 저항력이 높아지니까 약 칠 일이 줄어드는 거죠. 그러면 곧 다가올 PLS도 그다지 불안하지는 않습니다. 건강하게 키워놓고 그래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농약을 쓰겠다는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. 지금은 때가 되면 약부터 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솔직히 그렇게 했죠. 그렇게 했죠. 그렇게 하면 얘들은 스스로 저항력과 면역력을 길러낼 기회도 없이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물을 줄 때 뿌리다 바로 물을 줘요? 그 옆에다 물을 줘요? 바로 주버리니까. 그게 잘못됐다고. 옆에다 줘야 그 물을 쫓아서 뿌리를 막 내린단 말이야. 물을 빨아먹으려고. 며칠 뒤에 출하합니까? 정상이라면. 정상이라면 11월 한 초면은 출하를 해야 되죠. 그러면 아직 20일 이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해보는 거죠. 네. 안 돼도 상관없기. 할 수 없죠. 할 수 없기. 네.
내가 몰라가지고 제대로 관리 못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이제 잘 뿌려주니까 잘 자라라.